6회차 모의고사 함께 보겠습니다. 6회차는 특수용접기능사 모의고사입니다. 1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용접 이음을 설계할 때요, 충격 하중을 받는 연강의 안전율이라고 그립니다. 안전율.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요, 재료가 견디는 허용 하중이 있어요. 허용 하중. 작용 하중은 1톤이 작용하는데 재료는 500kg만 견디면 0.5가 나오죠. 그러면 부서집니다. 자, 허용 하중이 더 많이 커져야 되겠어요. 자, 재료에 작용하는 하중이 1톤일 때 재료가 견디는 허용 하중이 만약에 10톤이다 그러면 안전율은 10이 나와요. 10. 자, 요걸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재료가 충격 하중을 받을 때 안전율 얼마냐? 자, 아래 보시면 해설 나와 있죠. 이거 유니윈이라고요. 이러한 사람이 경험치로 만든 겁니다. 경험치. 따라서 연강이 충격 하중 받을 때 여러 가지 하중의 종류가 있어요. 충격 하중은 때리는 하중입니다. 급격하게 가해지는 하중. 급격히 가해지는 하중인데, 이럴 때 충격 하중일 때는 12를 줍니다. 정답 12가 되겠고요. 요거 암기 하셔야 돼요. 암기. 주로 충격 하중 부분, 요 12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2번 문제, 다음 중에서 기본 용접 이음 형식에 속하지 않는 것이죠. 자, 아래 해설 보시면 여러가지 구분이 있어요. 요거 암기해 두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맞대기 음은 판재를 두 개를 요렇게 맞대어서 여기에 요렇게 용접하는 형태고요. 모서리 음은 판재가 요렇게 모서리끼리 마주하고 이 부분에 용접을 하는 형태입니다. T자의 음은 요렇게 판재를 요렇게 수직으로 세워놓고 요 부분에 용접하는 형태죠. 마찰 이음은 이거는 그냥 마찰 용접이라고 해서 용접의 한 종류입니다. 이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3번 하재의 분류는 소화 시에 불을 끌 때입니다. 소화라는 얘기는 불을 끄는 방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재의 종류에 따라서 불을 끄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화기의 종류가 달라지죠. 소화기의 종류가 이 하재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름은 B급 하재는 기름이에요. 기름. 이렇게 기름 하재라는데 물을 갖다 부어버리면 안 됩니다. 확 터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해서 A급 하재는 유류 하재 아니죠. 이거는 나무나 목재 같은 일반적인 하재입니다. 일반적인 하재. 아래에 보시면 하재 분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A급 가장 일반적인 하재, B급 그 다음으로 기름 하재, 유류 하재, C급 전기 감전에 의한 하재, 합성 같은 것들, D급은 가장 드물게 금속 하재입니다. 자, 흔한 것부터 드문 것까지 이렇게 A, B, C, D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암기하셔야 되고, 자, B급 화재는 유류 화재죠. 유류 기름에 대한. 그리고 C급 화재는 가스가 아니고요, 전기 화재입니다. 자, 이것도 틀렸고요. D급 화재는 금속 화재죠. 금속에 의한, 불에 잘 타거나 가연성 금속에 의한 화재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불활성 가스가 아닌 것은, 자, 불활성이란 산소와 화합하지 않는 겁니다. 산소와 화합하는 것을 활성이라고 해요. 활성 가스라고 그러죠. 산소와 화합하지 않는 이 불활성 가스, 용접에서 사용하는 것, 그죠? 용접에서 아르곤이라고도 해요. AR. 그리고 헬륨, 제일 많이 쓰죠. 헬륨, He입니다. 그리고 네온을 써요. 네온, N입니다. 형광등에 쓰는 네온 있죠. 요 세 가지 불활성 가스 암기해 주시고, 자, 첫 번째 요거 바로 정답이 나왔어요. 요거 아세틸렌이에요. 아세틸렌. 가스 용접에서 연료가스죠. 그죠? 연료가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장치 중에서 전극 형상에 의한 분류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서 전극 형상 종류가 있어요. 복합 와이어 있고,
아래에 설명이 있어요. 그리고 대상 Y였어요. 대상 Y요. 자, 복합 와이어, 대상 와이어 있죠. 와이어, 복합 와이어는 와이어처럼, 와이어 철사처럼 생긴 동그란 형상입니다. 대상 와이어는 전극의 형상이 테이프 형상, 테이프 형상이 있고요. 그리고 밴드 형상이 있어요. 밴드 형상이 있습니다. 보시면 속하지 않는 것이죠. 속하지 않는 것. 와이어 전극 맞죠? 테이프 맞아요. 대상 전극 맞죠? 그죠? 대차. 자, 캐리지. 이거는 수레입니다. 수레. 수레. 자, 이거 말이 안 되죠? 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6번 보겠습니다. 용접 시공 계획에서 용접 이음 준비. 자,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 전에 준비해요. 용접하기 전에 준비사항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라는 문제인데, 자, 보겠습니다. 용접 홈 가공 해야 되겠죠? 부재 조립 해야 됩니다. 끼워 맞추거나 이렇게 조립을 좀 해야 되고, 모재 가용접해서 택이라 그럽니다. 택 웰딩을 해야 돼요. 모재를 고정을 하죠. 자, 변형 교정. 이거는 용접 후에 발생한 변형을 교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7번 다음 중에서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서 용재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용접봉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불꽃을 튀기는데 이걸 어디서 합니까? 자, 여기 모재죠, 그죠? 불꽃을 튀긴데 여기에 이렇게 가루 용재를 뿌립니다. 가루 용재. 자, 이 용재는요, 일반적인 용접봉에서 용접봉이 이렇게 있죠. 자, 바깥쪽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피복제 있죠. 피복제. 아크 용접봉에서 피복제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같은 역할이에요. 같은 역할. 한번 보겠습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서 용재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이죠. 먼 거. 자, 아크 안정. 맞아요. 피복제 역할과 동일합니다. 용락 방지. 자, 용락이란 용접을 할 때 판재를 맞대고요. 용접을 이렇게 하죠. 여기서부터 올리게 되는데 이게 판재가 너무 얇거나 전류 너무 세게 되면 이 부분이 녹아내립니다. 자, 모재가 녹아내리는 것, 이것을 용락이라 그래요. 자, 용락 방지 해당되지 않고요. 용접부의 보호. 맞아요. 자, 대기로부터 H2O, 그죠? 수소, 산소, 그리고 질소의 침입을 방지합니다. 용접부를 보호하고 용착금속의 재질을, 그래서 용접부를 보호하면서 합금 성분을 용접금속에 넣어주죠. 자, 용착금속의 재질 개선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전기 저항 용접의 종류가 아닌 것. 자, 전기 저항 용접. 전기를 흘려서 통전이라고 그래요. 통전. 흘려 보내줘서 발열하고 압접. 자, 압력에 의해서 눌러서 붙이는 겁니다. 압접하는 거죠. 압접. 그래서 압접은 전기 저항 용접이에요. 그죠? 자, 점용접. 전기 흘려줍니다. 미그 용접. 이거는 아크를 발생시켜요. 아크 발생. 아크 발생하는 특수 용접 중에 하나죠. 따라서 미그 용접이 종류가 아닌 것입니다. 정답이 되겠고, 프로젝션 맞고요. 플래시 맞아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용접 금속에서 기공을 형성하는 가스. 자, 기공 결함이죠. 뭐에 의해서? 용접부에 들어가면 이거 기공은 결함입니다. H2O, 물에 의한 H2O, 수소, 그죠? 수소, 산소.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질소 있어요. 질소. N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기공을 형성해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이 기공은 응고온도에서 액체와 고체의 용해도 차에 의한 가스가 방출되어서 생긴다. 맞아요. 자, 용접을 해요. 이 부분에, 자, 이렇게 용접을 했으면, 그죠? 자,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응고 차이에서 이게 수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스가 방출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용접금속 중에서 화학 반응에 의한 가스 방출. 맞아요. 아크 분위기에서 기체의 물리적 혼입. 자, 아크 분위기. 용접봉이 이렇게 아크를 발생하게 되면 아크 거리. 자,
자, 요겁니다. 요거 아크 거리죠. 그죠? 아크 길이라고 해요. 자, 이게 멀게 되면 대기로부터 들어오는 H2O와 질소, 물과, 그죠? 산소, 수소와 질소가 침입할 확률이 더 많아집니다. 거리가 머니까. 용접 중 가스 압력의 부적당. 이것도 맞아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용접 금속에서 기공을 형성하는 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죠. 자, 기공은 결합으로 작용합니다. 용접 금속 내에서 결합으로 H2O 물 분자에서 수소, 그죠? 수소, 산소, 그리고 질소. 자, 질소에 의해서 많이 발생해요. 결합으로 발생하는데 요거 교재 보시면 요거 4번으로 체크되어 있는데요. 요거 정답 아니에요. 자, 정답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오탈이 났고요. 응고온도에서 액체와 고체의 용해도 차이에 의한 가스 방출이에요. 모재가 있으면 용접을 이렇게 했죠. 여기 용접했으면 이것이 액체일 때는 부풀었다가 부피가 커지다가 고체로 응고되면서 줄어듭니다. 조금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내부에 크랙이라든지 기공 같은 것들이 나가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이 얘기고, 용접 금속 중에서 화학 반응에 의한 가스 방출. 자,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자, 가스 방출 맞아요. 아크 브리겟의 기체의 물리적 혼입. 용접봉을 가지고 용접을 해요. 이렇게 용접을 하게 되면 아크 길이라고 합니다. 이걸 아크 길이. 아크 길이가 길어질수록 대기로부터 H2O 질소의 혼입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요거 정답 아닙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스 용접 시에 안전조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보면 가스의 누설 검사는 필요할 때만 체크하고 점검은 수돗물로 한다.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수시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점검은 비눗물로 하죠. 비눗물. 가스 용접 장치는 하기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되고요. 자, 요거 외워두세요. 가스 용접 장치는 하기로부터 5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작업 종료 시에 메인 밸브 및 코크 등을 완전히 잠그어 준다. 맞아요. 인화성 액체 용기에 용접을 할 때는 증기 열탕물로 완전히 세척한 다음에, 자, 인화성 액체가 있을 경우에는 증기탕, 뜨거운 물입니다. 뜨거운 증기로 완전히 세척한 다음에 스팀 세척이죠. 통풍 구멍을 개방하고 작업해야 된다. 맞아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티그 용접에서 가스 이온이 모재에 충돌해서 모재 표면의 산화물을 제거하는 현상을, 자, 티그 용접에서 산화물 제거, 이거 청정작용이죠. 청정작용. 자, 이 청정작용은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관 같은 경우에는 모재가 있으면, 모재가 이렇게 있죠. 이 표면에 산화 피막이 모재를 보호해줍니다. 산화 피막. 그런데 이 산화 피막은 녹는 점이 고온이에요. 녹는 점. 상당히 고온이에요. 따라서 용접할 때도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용접부에, 자, 이 용접부 있죠.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연속 개제물이라고 했어요. 불연속 개제물. 자, 그러니까 연속적이지 않은 혼합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도를 떨어뜨립니다. 강도, 균열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건데, 그래서 청정작용을 해서 이 산화피막을 제거하고 용접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산화피막을 제거하는 작용을 뭐라고 하느냐? 문제 보시면 제거효과, 청정효과, 용융효과, 고주파 효과. 아닙니다. 청정효과, 청정작용이죠. 2번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영광의 인장시험에서 잡아당기는 시험이에요. 잡아당겨서 강도, 인장 강도를 체크하죠. 연신율이나. 인장 시험편의 지름이 10이고 최대 하중이 5,500kg일 때 인장 강도는 몇 kg인가? 자, 인장 강도를 구하는, 자, 인장 응력입니다. 요거 응력. 자, 인장 응력을 구하는 공식 아래에 요 나와 있죠. 자, 최대 작용 하중이 5,500kg 들어가야 되고요. 이것을 단면적으로 나누어 줘야 돼요. 그러면 재료가 이렇게 있죠. 직경이 10mm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해지는 하중이, 뭐 또는 잡아당기는 하중이 5,500kg이죠. 그러면 이 재료의 단면적,
자, 이 단면적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 단면적이 10mm가 되죠. 직경은. 그러면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그리고 요걸 D라고 봤을 때 D의 제곱이 단면적 A가 돼요. 따라서 요 공식이 단면적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70.03 제곱미리당 70.03 요만한 가로와 세로가 1mm, 그죠? 각각 1mm인 경우에 이 재료는 70kg를 견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사한 답이 70kg가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은 용접부의 표면에 사용되는 검사법입니다. 표면 검사예요.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싸고 특히 자기 탐상이 되지 않는 금속 재료에 주로 사용되는 검사법은, 자, 여기서 이 설명은요, 표면에, 그죠? 핵심은 표면에 사용되는 검사법입니다. 그죠? 표면에 검사법이고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싸요. 이거 침투액을 넣고요. 스프레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현상액을 넣어서 누구나 검출할 수 있는 침투 탐상법입니다. 탐상. 페인트 같은 스프레이 같은 것을 뿌려서 표면의 결함을 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침투 비파괴 검사가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용접에 의한 변형을 미리 예측해서 용접하기 전에 용접 반대 방향으로 변형을 주고 용접하는 방법은 문제에 있어요. 용접하기 전 반대 방향으로 변형을 준다. 자, 용접을 하게 되면, 자, 판재를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용접을 해요. 자, 이 부분에 용접을 하게 되면 나중에 판재가 이렇게 휘입니다. 이렇게 용접한 방향에서 휘어버려요. 그래서 최초에 용접할 때 이걸 예측을 해서 미리 판재를 반대로, 그죠? 제가 좀 과하게 그렸는데 반대로 이렇게 용접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붙는 것이 뭡니까? 미리 이렇게 역변형을 줍니다. 역변형. 미리 반대 방향 여기죠. 그리고 변형이죠. 역변형법입니다. 15번 다음 중에서 플라즈마 아크 용접에 적합한 모재가 아닌 것은, 플라즈마, 자, 용접, 그죠? 플라즈마를 발생시켜서 집중적으로 용접을 합니다. 아래 보시면 플라즈마 용접으로 용접이 가능한 금속 나와 있죠. 이거 암기해야 하셔야 돼요. 암기. 스테인리스강, 탄소강, 티타늄, 니켈합금, 구리 및 항동이죠. 자, 보겠습니다. 1번 바로 둘 다 해당이 안 되고 2번 티탄, 니켈합금, 3번 다 해당되고요. 4번 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용접지그를 사용했을 때, 자, 용접지그는 구속을 해서 대상물을, 제품을 구속을 해서요, 변형을 방지를 합니다. 그죠? 변형 방지해서 치수라든지 외관의 품질이 우수하게 하는 겁니다. 품질. 그런데 두꺼운 판의 경우에, 자, 판재가 견디기 때문에 잘 하지 않고요. 얇은 판의 경우에는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씁니다. 변형 방지. 자, 용접 지그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이 아닌 것은 구속력을 크게 해서 잔류력 발생을 방지한다. 구속력이 커지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재료가, 자, 용접을 했을 때, 용접을 해요. 용접을 해서 하게 되면 내부에 응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 응력은 이 판재가 뒤틀어짐으로 해서 풀려버려요. 그런데 지그를 고정을 하게 되면 구속을 하게 되고 변형을 방지하죠. 내부의 응력 제거는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잔류력 발생을 방지를 하지 않습니다. 잔류력이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 나왔고, 동일 제품을 다량 생산할 수 있죠. 지그는. 그리고 제품의 정밀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용접 능률을 높입니다. 일종의 피복 아크 용접법으로 피더에 철분계 용접봉을 장착해서 수평 필리 용접을 전용으로 하는 일종의 반자동 용접 장치로서 모재와 일정한 경사를 갖는 금속 치주를 용접 홀더가 하강되면서 용접하는 것은, 자, 요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렵다. 또 자주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설명보다가는 딱 정답만 외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비트 용접이라고 해서요, 요런 경우가 있어요. 자, 있기 때문에 요거 보고 가도록 하고 외우실 분들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18번 보겠습니다. 피복
아크 용접에서 맞대기 용접에서 개선홈과 판두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죠. 개선홈과 판두께. I형 6mm야 맞아요, 그죠? V형 판두께 20mm야 한쪽 용접 맞아요. V형 요렇게 생겨 먹었죠. V형. I형은 두 개의 판재를 그냥 개선 없이 이렇게 맞댄 겁니다. 그리고 U형 판두께가 40에서 60mm의 양쪽 용접이라고 했죠. U형은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판재가 되고 이 부분 요렇게 녹아 들어가고요. 자, 이 부분 용접되죠. 자, 한쪽이에요. 그리고 이 두께는 20mm 이상입니다. 20mm 이상 한쪽입니다. 한쪽. X형은 자, X형 들어가기 전에 양쪽 용접인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생긴 이거 뭡니까? H형입니다. H형. H형의 용접이에요. 양쪽일 때는. X형은 판두께가 15에서 40mm의 양쪽 용접이죠. X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V형이 양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용접을 하죠. 자,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 방법에서 전진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을 전진법을 할 경우에는 자, 여기가 모재죠. 그리고 용접봉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크를 발생시키면서 이쪽으로 갑니다. 이거 전진이에요. 자, 이렇게 아크 발생하면서. 그런데 용접봉이 여기 있어요. 아크 발생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서 이쪽으로 할 때 이거 후진입니다. 후진. 이거 전진입니다. 자, 이렇게 가게 되면 자, 스패터가 이쪽 다 튀어버립니다. 그래서 스패터 발생이 많습니다. 스패터 발생이 많아요. 자, 스패터 발생 많다. 그리고 깊은 용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깊은 용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얇은 용입입니다. 얇다. 얕은 용입이죠. 얕다. 비드 높이가 낮고 평탄의 비드가 형성됩니다. 자, 깊은 용입과 비드 높이 서로 반대죠. 이거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 자, 기로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용접선이 잘 보이지 않아. 자, 미리 자, 이쪽에서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용접을 할 부분, 용접은 여기 해왔죠. 자, 용접할 부분을 알고 있어요. 보입니다. 운봉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다. 잘 보인다. 그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전진법의 특징 설명 나와 있어요. 요거 한번 봐주시고요. 20번 보겠습니다.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극 와이어의 지름은 보통 몇 mm인가? 이거 암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암기. 3번 2.5에서 3.2mm. 자,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의 아크 용접봉, 그죠? 용접봉의 직경입니다. 직경 2에서 3, 2.5에서 3.2mm. 보통 용접봉의 직경은 3mm로, 그죠? 3.2mm가 아크 용접봉에서 가장 많이 써요. 자, 이 주변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접봉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가스 용접도 마찬가지로 3mm 내외를 많이 써요.